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리츠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 파트의 이송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맞죠? 네, 과장님. 네, 죄송해요. 제가 계속 승진들 하셔가지고 제대로 부르는 거 싶어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좀 오늘 다룰 얘기는 라이프 사이언스 리츠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연결고리인데 어찌 보면 좀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두 가지 키워드 다 들어가 있어요. 라이프 사이언스 뭐 워낙 최근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야 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언뜻 봐서는 이 두 가지 사태가 어떻게 이제 연결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 그러면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미국 리츠들 중에 몇몇 오피스 섹터의 리츠나 헬스케어 섹터의 리츠들을 보시면 이 라이프 사이언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오피스 섹터의 알렉산드리아가 라이프 사이언스 리츠고요. 제일 유명하죠. 네. 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헬스피크가 이제 가장 라이프 사이언스 자산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리츠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헬스피크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시니어하우징 중심이다가 그때 자산 컨버전을 하면서 대부분 매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자산을 개발하거나 매입하면서 비중을 현재는 50%까지 늘렸고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노인 요양원 같은 게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때 딱 직격탄을 맞고 그때 부랴부랴 좀 자산 컨버전을 했었죠.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벤타스나 아니면 킬로이, 보스턴 프로퍼티 저희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많은 오피스 리츠나 헬스케어 리츠들이 라이프 사이언스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 뭐 이를테면 바이오테크 기업들 랩이라든지 오피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 리츠들이 이런 자산을 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보스턴 프로퍼티스는 원래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가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오피스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헬스피크 같은 그런 사례처럼 이제 시니어 하우징, 요양원 이런 쪽을 하던 데서 이제 좀 뭔가 라이프 사이언스 관심 갖는 것 같아요. 펜타스도 그랬던 것 같죠. 펜타스도 최근에 좀 개발을 많이 시작을 했었고요. 주로 미국의 3대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이나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에 많이들 이제 자산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게 라이프 사이언스 자산이 기존 전통적인 오피스보다는 많은 장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연구소나 검사실 아니면 뭐 의료 관련 장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오피스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맞습니다.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이제 제일 큰 지역인 거고 이제 뭐 실제 이제 저도 작년에 그런 기회가 있어요. 샌디에이고랑 보스턴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보니까 거기 이제 보니 이제 헬스피크, 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벤타스 이런 리츠들이 상당히 이제 뭐 간판이 크게 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 때 딱 치료제나 백신 그리고 진단키트 등이 좀 수요가 많이 올라오면서 빅파마들 중심으로 좀 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었고요. 또 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1년에 그 각국의 이제 정책들이 이 스타트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이때 신생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공급도 따라 붙으면서 개발 물량이나 공급 물량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연결고리라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가 수요는 굉장히 견조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SVB 사태 때 미국의 신생 테크나 바이오 쪽 기업들의 44% 정도가 그 SVB의 고객인 것으로 좀 나타나면서 이게 라이프 사이언스의 수요에 대해서도 좀 둔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SVB 사태 이전부터 이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었고요. 뭐 일단은 급격한 성장에 대한 기존 효과도 있고 최근에 이 금리 상승기 들어서 이 투자가 감소 추세에 들어서니까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 신생 바이오테크들에 대한 이 자금들이 좀 우려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도 같이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실은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이제 뭐
오피스 시장이 유일하게 거의 이제 믿을 만한 어떤 네. 미들맨이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인데 라이프 사이언스도 만만치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과장님께서 이제 써주신 글을 보니까 실제로도 어떤 IPO라든지 M&A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뭐 이 산업이 좋으면 IPO도 늘어나고 M&A도 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둔화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바이오테크 펀딩 같은 경우에도 21년에 390억 달러로 이제 최고치, 역대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22년 들어서 26% 정도 감소했고 말씀 주신 대로 이 IPO나 M&A 건도 21년 대비해서 22년에 급격히 둔화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22년에 한 NOI가 9%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23년 가이던스로 한 5%로 둔화되는 걸로 제시를 했고요. 헬스피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 5% 정도 이제 성장이 나왔는데 3% 정도로 좀 낮게 제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SVB 사태 이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고 이번에 SVB 사태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렇게 낮춰진 가이던스도 못 맞출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 저희가 어떤 섹터를 볼 때 뭐 이제 전체 다가 좋고 전체 다가 나쁠 수 있지만 뭐 사실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전체 다가 좀 긍정을 받지만 이런 이제 안 좋아지는 시장에서는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종목별로 어떤 리츠별로 특징이 다를 거잖아요. 이제 뭐 어떤 임차인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출 현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볼 필요는 또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뭐 전체 라이프 사이언스가 다 부실해졌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일단은 지역이나 임차인별로 좀 선별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역별로 봤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클러스터 샌디에고랑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이쪽은 일단 스타트업이나 그 빅파마들의 허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헬스피크가 한 90% 이상 이 3대 바이오 클러스터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가 한 60%대 이 정도로 자산을 그쪽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펀더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빅파마나 이 투자 등급의 기업들이 많이 임차해 있는 경우는 또 당연하게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SVB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중소형 신생 제약사들이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연관된 게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나 보스턴 프로퍼티는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좀 우량합니다. 대부분 투자 등급으로 갖고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48%가 투자 등급 임차인이고 일단 상위 20개 임차인이 모두 투자 등급 빅파마에 속해 있는 임차인들입니다. 반면에 헬스피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런 우량 임차인들도 있지만 큰 비중이 좀 중소형 제약사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리스키하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수익 이전의 임상 단계의 기업이 헬스피크 같은 경우에는 한 38% 그리고 대형 제약사가 28%인데 이거 대비해서 훨씬 높은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리스크로 봤을 때는 헬스피크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벤타스가 주요 임차인들이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소거든요. 이게 원래 성장기에는 NOI 성장률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플랫하게 좀 한 2%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좀 리세션이나 임차인 크레딧 이슈가 불거졌을 때에는 타 리츠 대비해선 제일 안정적이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이 라이프 사이언스는 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어찌 보면 리츠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어떤 이런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를 보면. 네. 어쨌든 일단 인구적으로 노화나 아니면 병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섹터 자체가 되게 우상향하고 사람들 관심이 많은 섹터잖아요. 이거를 전방 산업으로 갖고 있는 리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섹터 중에는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이 리세션 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량하고 임차인들 건정성이 더 높은 리츠 중심으로 좀 선별할 필요가 있겠고 사실 오피스 자체가 경기 민감한 섹터인데 이 오피스의 일종이잖아요. 라이프 사이언스도. 그래서 좀 투자가 감소하는 현재 시기에서는
큰 성장이나 외형 성장을 바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이게 가져가기를 좀 바라면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근데 사실 오피스야 이제 패러다임 바뀌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되게 우려가 높은데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집에 우리가 실험실 장비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는 이제 앞으로도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크 프롬 홈이 한창 이렇게 네. 유행을 할 때도 라이프 사이언스 쪽의 기업들, 많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재택근무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네네. 출근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의 오피스, 전통 오피스에 대한 우려는 이 라이프 사이언스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면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네.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얼마 전에 이 490억 달러 정도 자금 승인을 하면서 이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편도멘탈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이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봤고요. 뭐 사실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실은 테크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오피스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동안 투자했던 그런 리츠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오피스 리츠도 이제 더 많이 라이프 사이언스 쪽으로 눈을 좀 돌리지 않을까. 아, 네네. 이 전통 그쵸. 자산에 대해서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 보스턴 프로퍼티가 대표적이죠. 네, 네. 프로퍼티가 가장 먼저 그걸 시작했고 한 작년쯤부터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L 그린 CEO 이제 마크 홀리데이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해요. 와서 이제 왔는데 이제 온 이유가 결국은 이제 지금 거기도 전통적인 뉴욕의 가장 큰 오피스 건물주잖아요. 이제 어렵다 보니까 투자 유치하러 왔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들이 보면 지금 오피스 리츠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한국과 달리 이제 글로벌 오피스 시장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리츠 투자자 분명히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